11월의 추천도서입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부의 골든타임, 박종훈, 인플루엔셜에서 나왔습니다. 308페이지 책이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버블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머지않아 좋지 못한 상황이 도래함을 의미하는데요. 팬데믹 버블 속에서 부를 키우는 투자 전략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이 책은 한 치 앞도 예견하기 힘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 속에서 주식이나 달러, 금, 채권 투자까지 부를 키우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KBS 경제 전문 기자이기도 한 저자는 팬데믹 버블이 가져올 위험과 기회의 요인들을 두루 점검해주면서 지금 이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공포와 기회가 맞물린 앞으로의 세계 경제에서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지혜를 이 책 부의 골든타임을 통해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영 님이 지으셨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328페이지 책입니다. 프롤로그에서 공 작가는 나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30가지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5개에 기사에 악플이 줄줄이 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점점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작가에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도시를 떠나 섬진강 근처로 이주한 작가는 마당에서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15평 남짓의 소박한 집에서 지내며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삶이 괴롭다면 나를 사랑하며 행복해지는 법을 이 책을 통해 들어보세요. 세 번째 책은 손글씨 레시피입니다. 나인이 지었고요. 10월에서 나왔습니다. 296페이지 책입니다. 글씨 유튜버 나인의 악필 교정 워크북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받았던 글씨 쓰기에 관한 수많은 질문들을 이 책 손글씨 레시피에 모두 녹아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손글씨를 쓸 때 어려워하는 내용들, 잘못된 부분들을 풍부한 예시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손글씨의 핵심은 비율과 균형, 모음을 3개로 나누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자음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서 모든 글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알파벳을 쉽게 잘 쓸 수 있는 방법부터 대문자와 소문자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 영어 명대사 쓰기까지 모두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책은 탄력적 습관입니다. 스티븐 기즈의 책이고요. 한빛 비즈에서 나왔습니다. 272페이지 책입니다. 왜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 해도 번번이 실패할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일 텐데요. 전 세계의 작은 습관 열풍을 일으킨 세계적인 습관 형성 전문가 스티븐 기즈가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전작 습관의 재발견에서 팔굽혀펴기 한 번이라는 우스울만큼 작은 목표가 불러오는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면서 습관 형성의 패러다임을 바꿨는데요. 이번에도 그는 변화무쌍한 삶에 우리의 습관을 완벽히 적응시키는 비결로 탄력성을 제시합니다. 매일 다른 하루하루를 위해 선택지를 넓히고 그날의 상황에 최적화된 목표를 달성하게 하자는 것이죠. 우리 삶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스마트한 습관법을 책을 통해 익혀보세요. 다음 책은 아이를 위한 돈의 감각, 베스 코블리너의 책입니다. 다산 에듀에서 나왔고요. 324페이지 책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산을 결정짓는 대부분의 경제적 습관들은 유년기에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시기 아이들의 경제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님이겠죠. 수많은 부모와 자녀에게 돈 교육에 관해 조언해온 재정 전문가 베스 코블리너가 이 책을 통해 돈 감각 있는 아이로 키우는 6단계의 경제 교육법을 제시합니다. 어린 시절 터득한 돈에 대한 첫 감각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만큼 돈에 흔들리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교육법을 책에서 배워보세요. 다음은 바이러스 X입니다. 김진명님의 책이고요. 이타북스에서 나왔습니다. 324페이지 책입니다. 이 소설은 재미교포 로비스트인 이정한과 한국인 병리학자 조연소의 활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버린 바이러스 X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소설은 너무도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바이러스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반도체와 레이저 기술을 통해 바이러스를 체외에서 인식함으로써 인류가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의학자와 생물학자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계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데요. 저자는 작가의 말을 통해
바이러스는 4종류의 염기가 한 줄로 이어진 약 3만 바이트의 데이터일 뿐이라며 현재의 정보통신 기술로 얼마든지 체외에서 바이러스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만 이루어진다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손쉽게 이긴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게 될지 소설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고양이 해결사 깜냥투입니다. 홍민정 글, 김재희 그림, 창비에서 나왔고요. 100페이지 책입니다. 제24회 창비 좋은 어린이 책 원고 공모 대상을 받은 고양이 해결사 깜냥의 후속작입니다. 유머러스하고 마음씨 따뜻한 고양이 깜냥이 세상 곳곳을 누비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파트 경비원으로 변신했던 일권에 이어 이번에는 피자 가게 요리사가 돼 최고의 요리에 도전합니다. 피자를 좋아하지 않은 할아버지와 편식하는 어린이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깜냥의 요리 비결은 무엇일까?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겨져 있는 깜냥의 활약을 함께 해보세요. 다음은 스위트 투스입니다. 이언 맥큐언의 책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528페이지 책입니다. 현대 영문학의 대표 작가 이언 맥큐언이 2012년 발표한 장편 소설로 1970년대 초 비밀 작전에 투입된 젊은 여성 MI5 요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작가 이언 맥큐언은 비밀 첩보원에 대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던 터라 실제 영국 보안정보국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MI5에 지원하는 열정을 보이면서까지 집필한 작품이 바로 이 책 스위트 투스입니다. 냉전시대 복잡 미묘했던 문화전쟁을 배경으로 스파이 서사의 서스펜스에 로맨스를 더한 소설입니다. 여기까지가 11월의 추천 도서였습니다. 좋은 책과 함께 하세요.